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고. 자, 했을 때 우리가 신에너지는 뭐냐? 신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석탄이나 석유의 뭐 액화나 가스화를 이용해서 화석 연료를 변환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보통 신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죠.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게 있어요. 오케이? 기존의 거를 변환해서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가지고 만드는 거, 또는 햇빛이나 바다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변환하여 이용하는 거. 그건 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이 재생 에너지 뭐가 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그다음에 폐기물이나 바이오도 있다. 오케이? 자, 폐기물이나 바이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항상 배출하는 것들이 있죠. 쓰레기 있잖아, 쓰레기. 쓰레기를 태워요. 쓰레기를 태우면 어떻게 되겠죠? 무조건 열이 발생하겠죠. 연소시켜서 다 태우잖아, 우리가 쓰레기들. 그죠? 그럼 열이 나올 거야. 이 열 에너지로 발전하는 거. 오케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바이오 에너지도.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뭐다? 음식물 쓰레기든지 뭐 농작물, 우리가 버리는 것들 있잖아. 이것도 버리는 거 뭘 해요? 태워요. 태운다. 태우면 뭐가 나와? 열 에너지나 비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응축시켜가지고 뭘로 만들 수도 있어? 고체 연료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하죠. 이게 폐기물이나 바이오 에너지다. 이거 해주시면 되고, 장점 봐볼까요? 일단 환경 문제가 거의 없어요. 환경 문제가 거의 없어. 없는 건 아니야, 애들도. 그죠? 있긴 하겠죠. 폐기물 태운다고 생각해봐. 그죠? 문제가 있다. 그죠?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죠. 어차피 쓰레기 태워야 되니까 태우는 김에 발전하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저고갈의 염려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없다. 근데 안타깝지만 여기서 발전이 잘 안 돼요. 뭔 말이냐면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산물이야. 직접 산물. 사람들이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니까 특허가 많이 나 있죠. 비싸. 그다음에 대부분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보다 효율이 더 어떻게 돼? 낮아. 효율이 더 낮다, 이걸 쳐놔요. 그래서 아직 바로 쓰기는 적합하지가 않죠. 비용적으로나 에너지 효율적으로나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건 연료전지. 연료전지 한번 봅시다. 자, 연료전지는 뭐죠? 연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요. 어떤 화학 반응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화학 반응을 이용해요. 오케이? 그 화학 반응에 따라서 열을 방출하는 것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도 있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도 있어요. 그 중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있어요. 수소 연료 전지.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 연료 전지에는 수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수소, 메탄올, 나프타, 천연가스 등 그냥 화학 반응을 시킬 수 있는 거 대신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연료 전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대표적인 수소 연료 전지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물의 전기분해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물의 전기분해, 여기 잠깐 써놔요. 우리 물의 전기분해라는 게 있었잖아. 자, 물의 전기분해가 뭐였죠?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걸어주죠. 그죠? 전기를 집어넣어줘요. 전류를 흘러.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니까 물이 빠바방 하면서 쪼개지죠. 그래서 뭐랑 뭐로 방출이 돼? 수소와 산소로 방출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 기억나나요? 그죠? 뭐 화학식으로 쓰면 이게 H2O가 H2하고 O2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물의 전기분해예요. 그리고 이때 이런 거 기억하라 그랬죠. 중학교 때 이런 거 기억하라 그래서 산소는 항상 전극 중에 플러스 극에서 나오고 수소는 항상 어디로? 마이너스 극으로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하라 그랬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하는 건 뭐야? 오히려 물을 만드는 거야. 전지는. 뭔 말이냐면 봐봐. 자,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시킬 때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그럼 반대로 이거 둘이 합쳐가지고 내가 물을 만들어요. 이걸 만들 때는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전기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오히려 나올 거 아니야. 뭐죠? 이게 뭐야? 이게 연료전지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에는 수소, 플러스에는 산소가 형성이 되겠죠. 이거 똑같이 진행이 돼요. 볼게요. 하여튼 이게 반대 반응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해. 자, 수소가 들어가죠. 자, 수소가 뽕뽕 들어가요. 여기다가 수소 기체를 빵 넣어줘요. 넣어준 상태에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얘는 원래 극은 아니야. 얘는 뭐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수소 기체를 막 여기다 집어넣어요. 공기 간극이라고 있어요. 산소 기체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소 기체가 전자를 여기다 방출해버려요. 전자를 여기다 전자를 막 버려요. 전자를 버리고 나서 여기가 전해질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물속이야. 물속. 이온들이 녹아있는 물속이야. 오케이? 거기 안에 수소 이온들이 막 녹아들어요. H 플러스들이. 여기 H 플러스들이 엄청 쌓이겠죠? H 플러스 막 쌓이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버리고 H 플러스로 물속에 녹아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결과적으로 여기 전자들이 막 쌓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전압이 형성이 돼요. 도선을 연결해주면 갑자기 전자들이 이렇게 스르륵 이동을 해요. 애들이 너무 많아. 농도차가 형성이 되니까 스르륵 이동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마이너스 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반대로. 그죠? 이게 전자 이동 방향이야, 전자 이동이잖아. 그럼 전류의 이동은 어디야? 전류 방향은 이렇게 흐르는 게 전류일 거 아니야.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극?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 전자들이 이렇게 쓱 넘어와요. 그럼 여기 전자들이 올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수소 이온들이 막 쌓이죠. 그래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수소 이온들이 막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막 쌓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 수소 이온과 전자와 수소 이온과 산소가 와서 탕탕탕 만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져서 밖으로 빠져나가. 이게 연료전지의 반응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런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고 우리가 기억할 건 뭐야 이때? 그래서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뭐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만 해봅시다. 마이너스 9에서는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죠. 일렉트론을 의미하는 거야. 이는 그죠? 수소 기체가 전자를 잃어버려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화학시간에 배운 사람은 체크해놔.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배웠었죠. 그죠? 수소가 산화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는 이걸 보통 공기전극이라고 불러요. 공기가 들어오잖아. 산소가 들어온대요. 여기는 연료전극, 여기는 수소 기체 넣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부분. 자, 그래서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된다? O2가 4H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랑 만나죠. 즉 전자가 얘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얻는 반응,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총 반응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때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장점 뭐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최종 상성물로 뭐가 된다? 물만 생성이 된다. 물이 나오지. 물. 그지? 환경 오염이 어때? 환경 오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료 전지에서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이 돼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어떻게 되는데? 높대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수소의 생산 비용이 뭐 비싸고 효율적인 수소 저장 기술이 없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이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수소가 굉장히 폭발성이 있는 애잖아. 폭발성이 있는 애. 요새 이제 전기차 말고 수소차가 많이 나오죠. 그죠? 수소차는 뭐야? 수소 이거 하는 거 이거 연료전지 이용할 텐데 결과적으로 수소가 폭발성이 있다 보니까 뭐 차 사고 났을 때 어때요? 수소를 담고 있던 여기가 폭발해버리면 그때 뻥 하고 터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장 기술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요새는 잘 확보가 되고 있대요. 전기차 수소차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만 보고 하실 텐데 봅시다. 우리 전지분해와 연료전지 실험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봐봐, 이거 잘 봐요. 봐봐. 자, 지금 여기는 건전지가 있지, 건전지. 건전지야. 외부 전원이 있는 거잖아. 그치? 외부 전원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얘는 뭘 의미하지? 전기 분해를 의미하는 거죠. 전기 분해.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전기 분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플러스에서 산소, 마이너스에서 수소가 나오겠지. 그럼 플러스에서는 산소가, 여기서는 수소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산풀수마 기억하면 돼요. 여기 기억하죠? 보통 산풀수마. 산소는 플러스, 수소는 마이너스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이 외부 전원 건전지를 빼줘요. 빼주고 발광 다이오드, 이거 뭐예요? 제 전구를 걸어, 전구. 자, 전구를 걸어주면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이 마이너스에서 수소가 많이 있었잖아. 그죠? 플러스에서는 산소가 많이 남았죠. 기억나죠? 얘네들이 다시 연료 전지가 돼서 어떻게 돼요? 전류가 슥 흘러요.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죠. 이 반응이 진행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봐봅시다. 이제 우리가 통합과 물리 파트에서 어려운 파트는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거의 교양 시간이에요. 사회 시간이잖아.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조력 발전, 밑줄만 그으면서 따라오자. 자, 조력으로 발전을 한대요. 조력 발전 나와 있죠? 이제 조력이란 얘기는 뭔 말이야? 여기가 밀물과 썰물에 여기 나와 있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다 이 말이야. 밀물과 썰물에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돌리는 거, 발전기를 돌리는 거, 이게 조력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발전하면 드는 생각이 있죠. 발전기 다 배웠으니까 발전은 어떻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발전소에서 발전 어떻게 했니? 어떤 유체의 흐름을 만들죠. 유체의 흐름, 그죠?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죠? 이 흐름이 뭐를 돌려? 그죠? 터빈을 돌리죠. 이걸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켜요. 터빈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터빈과 연결된 자석이 같이 도는 거죠. 연결된 자석이 같이 돌아. 결과적으로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이 만들어지죠. 상대 운동. 그죠? 그리고 이 상대 운동에 기인해서 뭐가 생성이 된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이 된다. 이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죠. 일단 발전이라는 건 무조건 이런 원리로 진행을 했었잖아. 위치 온도 앉아. 이렇게 느긋하게 앉으면 안 돼요. 느꼈으면. 하다 앉아야지. 뒤에 애들도 있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결과적으로 우리 유치의 흐름을 만들 거야.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유치의 흐름을 만들까? 자, 일단 원리를 한번 볼게요. 원리는 뭐죠? 방조제를 쌓는데요. 방조제. 그러니까 벽을 쌓는 거야. 벽을 쌓아요. 자, 그 다음에 밀물때 바닷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바닷물 들어왔다 썰물때 바닷물 나가죠. 그죠? 자, 이때 어떻게 되겠어? 결과적으로 터빈을 돌려주는 거야.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죠. 밑줄만 잘 그으면서 따라오면 돼.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을 막아놓고 밀물때 물이 막 들려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물이 쌓이겠죠. 그죠? 이걸 싹 열어줘요. 열면 어떻게 돼? 물이 탁 하고 물의 흐름이 형성이 되겠죠. 물이 쫙 들어올 거 아니야? 물이 쫙 들어올 때 터빈이 돌죠. 터빈이 돌면 어떻게 된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 한번 봐봅시다. 요것만 잘 보면 돼. 장단점만. 장점 봐보시면 발전에 드는 비용이 당연히 비교적 저렴하겠죠. 그죠?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밀물 썰물이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밀물 썰물이 매일 일어나므로 여기 밑줄 쳐놔.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 요거 하나는 체크해 두세요.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밑에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발전소가 한번 권유되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단점에 여기 밑줄 쳐놓자. 건설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여기 써놔. 대규모 건설을 필요로 해요. 대규모 건설. 그러니까 엄청 크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번 지을 때. 오른쪽에 시와오의 조력발전소 나와 있죠. 교재 그림 봐보시면 어때? 여기 한 해안가 하나를 다 이어야 돼요. 그죠? 어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물을 딱 막아 놓았다가 밀물 때 촥 열면 팍 하고 물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걸로 이제 터빈을 쫙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써놓자. 저희가 서해안에서는 발전이 잘 돼요. 서해안에 조력발전소를 만들면 굉장히 발전이 잘 돼. 왜 그러겠죠?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뚜렷하죠. 그죠? 그래서 밀물썰물에 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니까 여기선 잘 돼. 근데 동해안으로 가면 동해안에서는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으니까 조력발전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점 당연히 얘기하죠. 하여튼 밀물썰물 있으면 거기 갯벌이 있는 거잖아. 그죠? 물이 빠지면서 갯벌이 슥 드러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거 설치하면 어떻게 돼? 갯벌이 파괴되겠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파력 발전. 얘도 하여튼 발전한다는 거는 터빈을 돌리겠다는 얘기야. 어떤 유체의 흐름을 이용해가지고 유체는 기체나 액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파력 어떤 힘이죠?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파도 힘.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파도 가지고 전기 에너지 뽑아내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인지 한번 봐보면 원리가 어떻게 돼 있죠?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움직여서 여기 밑줄 그어놔요. 공기가 압축돼요. 공기실에 공기가 팍 압축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빡 뿜어져 나가죠.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터빈을 돌리겠죠? 전기 에너지 만든다 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여기 압축실이 있어요. 공기실이. 그죠? 파도가 탁 쳐요. 그럼 물이 싹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해수면이 쫙 올라가겠죠. 그죠? 해수면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공기가 압축되니까 여기 있던 압축된 공기가 밖으로 팍 하고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죠? 이러면서 여기서 터빈을 쫙 돌리는 거죠. 바람개비가 싹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반대로 이제 파도가 다시 빠질 때는 어떻게 돼? 다시 뒤로 이렇게 공기가 흐르겠죠. 그럼 또 발전기가 돌아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런 걸 이용해서 정리하지 만드는 거고. 잠정 봐봅시다. 연료비가 든다 안 된다? 그냥 안 되겠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파도는 계속 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거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요. 얘는 대규모로 안 해도 돼. 조력 발전은 엄청 크게 해안가를 다 써야 되잖아. 그죠? 근데 파력 발전은 그냥 파도 치는 데다가 파도가 크게 치는데 이렇게 쬐까맣게 건설해도 돼요. 공기 압축실만 만들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소규모 건설이 가능하다는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방파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방파제. 방파제가 뭐예요? 파도 막는 거잖아. 그죠? 이제 원래 파도가 이렇게 이게 없으면 넘실넘실 될 거 아니야? 육지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건설을 해놓으면 파도가 못 넘어온다는 거죠. 팡팡. 이렇게 방파제 역할이 가능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좋고 단점 봐봅시다. 기후에 따라 파도가 약해지면서 발전량이 적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써놔. 얘는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파도가 언제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파도가 언제는 세게 치고 언제는 약하게 치고 그걸 우리가 알아볼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연현상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 요거 예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될지는 알 수가 없어.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파도에 노출되므로 당연히 내구성이 약하죠. 계속 파도가 치니까 침식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야. 시멘트로 만들었겠죠. 그죠? 그럼 계속 보수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좀 귀찮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고 자 밑에 한번 봐볼까요? 자 밑에 확대경 가보시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태양 열발전이야. 자 태양열에 따라 별표 이렇게 해봅시다. 태양열.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두 가지 에너지가 있었죠. 그죠? 뭐 있었어? 두 가지? 빛 에너지. 그지? 또 뭐 있었어? 열 에너지. 빛 형태로 오는 게 두 가지 에너지를 전달하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뭐야? 태양 광발전이야. 태양 광발전은 뭐지? 태양 전지판에다가 빛이 때려요. 그럼 여기 바로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가 바로 생성이 되는 거. 오케이, 이게 태양광.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건 뭐야? 태양 열발전이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빛을 모아요. 한 곳에 오목골을 이용해서 한 곳에 빛을 빵 모으는 거죠. 여기. 이게 쫙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야? 온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죠? 이 온도가 올라간 걸 이용해서 뭘 해요? 물 끓여요. 물 끓여. 물 끓이면 어떻게 돼? 증기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 가지고 터빈 돌린다는 얘기야.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 해봤잖아. 그 볼록렌즈 같은 거, 돋보기 가지고 이게 빛 모아봤어요? 한 점에 모으면 어떻게 돼? 보시면 타잖아, 뭐 불나고 하잖아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죠? 하나.
그다음에 지열 발전이죠. 지열 발전. 결국 땅 짓자잖아. 그죠? 땅에 있는 열을 이용하는 거야. 마그마를 이용해서 얘도 뭘 한다? 물을 끓여요. 물 끓이면 어떻게 돼? 증기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불겠죠?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발전기 돌려가지고. 간단하죠? 그다음에 소수력 발전. 자, 소수력 발전은 뭐냐? 말 그대로 소수력이에요. 적을 소자잖아. 그죠? 수력 발전이긴 한데 작은 수력 발전이야. 원래 수력 발전은 댐을 만드는 거였죠. 그죠? 근데 그렇게 댐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이나 하천에서 이미 물이 흐르고 있잖아. 유치의 흐름이 이미 형성이 돼 있죠. 거기다가 쬐끈하게 건설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소수력 발전이다. 하여튼 여기서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이쯤만 좀 쳐두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자.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봐봅시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4단원의 통합학 4단원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에너지를 아끼자 뭐 이런 거야. 에너지를 아끼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오케이?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봐봅시다. 자, 일단 에너지 공급을 모든 주택에 지붕에다가 태양 전지판을 설치를 한대요. 오케이? 너희들 사는 다 집에다가 태양 전지판 설치해가지고 그걸로 전기 에너지 만들어 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말도 안 되죠? 태양 전지판 몇 억씩이에요. 너 집에 다 단다고 생각해봐요. 돈만 나가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좋대요.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에서 산업 폐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겠대요. 자, 이 열병합 발전소가 뭐냐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전기 에너지 한 100 정도 들어오면 우리가 쓰는 건 50밖에 안 돼요. 그럼 50은 어떻게 돼?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그죠? 이 버려지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들을 태우는 거야. 오케이? 전기 에너지를 저항을 연결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걸로 산업 폐기물을 태워주는 거죠. 오케이? 산업 폐기물을 태워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물 끓이면 되잖아. 그죠? 이걸로 물 끓여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들어주는 거야. 발전기 돌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더라? 빗물을 저장해서 옥상 정원 관리에 이용을 한대요. 옥상에 정원도 있나 봐요. 그죠? 좋겠죠? 이제는. 그 다음에 오수 정화 시설을 화장실에 활용을 해준대요. 오수 정화 시설을. 하수 처리장이 집에 있는 거죠. 그죠? 네, 대단한 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 공간은 남쪽으로 배치하고 남향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비싸서 못 살죠. 그냥. 하여튼 열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를 설치를 해준다. 네, 그런 환풍기가 있나 봐요. 겨울철에는 뜨거운 건 안 들어오게 하고 차가운 건 나가게 하는 이런 열교환 환풍기 한 3천만 원 하겠죠? 이런 거 사가지고 달아라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건물 외벽에 고효율 단열재 열이 안 빠져나가게 만들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채광은 잘 들어오고 열은 안 나가게 하려면 넓은 3중 유리창을 이용을 하재요. 외관을 다 유리로 하고 심지어 3중이에요. 3중?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열 차단을 하자. 그다음에 교통정책은 어떻게 한다? 모든 도로에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 타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에너지 줄여라 뭐 이런 거요.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뭐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돈이 얼마짜린데요? 개개인마다 이걸 다 해준다고 생각해봐. 국가 차원에서. 그죠? 국방부가 더 많이 들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니? 머리를 쓰는 거잖아. 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왔을 때 이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즉 과학 발전에 좀 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건 경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너네들이 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뽑을 수가 있네. 특허만 잘 내도 어때요? 이런 거 우리가 지을 수 있겠죠. 돈 많이 버니까요. 넘어갑시다. 그런 기술이다. 작전 기술. 유튜브 올라가면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려나? 그래 없겠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집집마다 이걸 해요? 남양으로 살려면 다 주택 가서 살아야지. 우리 집이 대한민국에 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그럼 어떻게 빚 다 막아가지고 난 남양 살고 싶은데 남양 못 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택으로 가라는 얘기잖아. 그죠? 주택은 가면 뭐 10억씩 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죠? 하여튼 국가 차원에서 다른 방식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여튼 봐봅시다. 적정 기술 이제 한번 볼게요.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은 말 그대로 이 적절한 기술을 적정 기술 열어보려. 적절한 기술.
자,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거래요. 이 기술을 가지고. 이런 기술인데 특이점이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자, 특이점이 뭐냐면 공동체의 필요와 환경 조건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야 되고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은 필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친환경 저기화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에요. 까다로운 기술인데 진짜 봐보면 어때요? 별로 안 까다롭게 생겼죠. 그냥 간단한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봐봐. 우리가 뭐 유니세프 이런 거 보면 광고 보시면 어때요? 그 아프리카에 이제 사막에서 사는 이렇게 난민들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 보면 물을 잘 못 먹어. 왜냐면 물이 다 오염돼가지고 물도 이렇게 흙탕물처럼 된 것들 막 받아서 먹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하수 정화 처리장을 지어줘요, 우리가. 오케이? 우리가 지어주고 그다음에 하수 정화 잘 되지? 물 빵빵빵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면 어떻게 돼?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죠. 돌아와요. 그럼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겠죠? 한 일주일만 돼도 그 하수 처리장은 다 폐허가 돼 있을 거예요. 왜? 거기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무슨 하수 처리장을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즉 그 사람들한테 맞는 우리가 조건을 생각을 해서 기술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 기술 넘겨줘봤자 그 사람들이 쓸 수가 있어 없어?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맞춤되는 맞춤형 기술이다. 이게 뭐예요? 적정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생명빨대라는 게 있죠. 생명빨대. 그러니까 물을 잘 못 마시니까 너무 오수잖아. 거기에 있는 게 너무 물이 더러워요. 그죠? 그래서 그거 먹고 막 이제 세균 감염되고 해버리잖아. 그지? 그런 걸 최소화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빨대에 그냥 필터가 있는 거야. 빨대에 필터를 정수기 필터를 넣어가지고 내가 쭉 빨아들일 때 알아서 필터가 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게 생명 빨대. 최대한 어떻게든 세균 감염을 줄여보자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큐드럼. 자, 이 큐드럼은 뭐냐? 그 유니세프 광고 가보면 이렇게 물을 한 6살짜리 애인데 물을 2통을 짊어지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물을 끌 수 있게끔 큐 드럼을 만들어서 얘가 들고 다닐 필요 없게끔 이용을 해보자. 큐 드럼. 그다음에 페트병 전구. 페트병 전구는 뭐냐? 결과적으로 이제 걔네들이 집 안에 들어가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낮에도 집이 깜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낮에도 집이 깜깜해. 그러면 이게 물건 찾을 때도 힘들잖아. 그래서 이 집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페트병 하나 꽂아놓으란 얘기죠.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페트병에서 빛이 산란되죠. 그래서 방안이 조금 더 밝아지겠다. 이런 내용의 페트병 정보다라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고등학교 가면 준서야. 고등학교 가면 뭐 과학 동아리나 뭐 학교에서 이런 아이디어 경시대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조금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실생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오히려 너네들이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죠. 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방향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앞으로 우리 넘어갑시다.